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2,000명이 넘는 탈북 학생들이 있는데요. 진학에 대해서 정보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소외계층인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서울시청에서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대입 전형 안내를 비롯해서 실제 대학 진학 사례, 또 서류 작성법과 과목 공부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숭의여고 김진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그 수험생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1:1 상담으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건데요.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과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과 학습 설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신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첫날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 첫날 우리 북한 이탈 가정 특집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터민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정보들 많이 캐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집을 위해서 이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진로와 학과에 대한 가이드를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애정남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은 입시 요강도 또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아서 주변에서 우리가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용이하죠. 근데 특별 전형은 역시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정말 특별한 학생들이 특별한 전형을 공략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이 상담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나름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또 학습하는 자세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좀 맥락을 잡는 어떤 상담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별한 전형이다 보니까 본인이 또 더욱더 어떤 학습하는 자세로 전형들을 좀 탐구하시다 보면 더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습법과 대학 전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전형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에 또 학교 생활하는 것, 또 학업을 병행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위한 정보만 관심 갖지 마시고 대학 이후에 생활할 수 있는, 또 학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이후에 합격 후에 멋진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특집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특집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에 대한 특별 전형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어떤 대학들이 이 북한 이탈 주민 가정들을 선발하는지,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청소년들을 선발하는 전형은 수시와 정시로 이제 일반적인 수시와 정시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 시기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시는 크게 9월과
7월과 9월에 실시가 됩니다. 7월에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그리고 9월에는 고른기회 전형 및 재외국민 전형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7월 달에 선발하는 대학들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6개의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 경희대를 비롯해서 일부 그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의 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수능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이 시행되는데요.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등 9개의 대학이 이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시기에 따라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또 대학별로도 선발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전형 방법별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반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쪽 전형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다양하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전형하는 방식을 방법을 토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먼저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와 청주교대는 수능과 서류, 면접 모두 다 반영을 하여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그리고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필기를 반영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중대나 건대, 숭실대, 광운대는 필기 시험만, 그리고 한국외대는 필기의 서류를, 그리고 한양대, 홍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는 필기에다가 면접을 첨가하여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는 일반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유사하게 서류와 면접을 보고 있고, 면접만 가지고 뽑는 경인교대, 그리고 국민대, 그리고 서류만 가지고 뽑는 성균관대, 한국교통대, 한양여대 등이 전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 방법도 학교별로 많이 다르니까 학생들이 잘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가정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대학을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대학을 간 이후에 대학 생활을 하는 것, 또 그것이 결국 사회에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 사회에서 아주 유명하고 좋은 대학이다 해가지고 그 상위권 대학들만 쫓아갈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실력과 성적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신에게 걸맞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진학 상담 1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저희가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은 양강도 해산 출신인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인데요. 2014년 1월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2014년 8월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현재는 대한학교 대학 준비반에 있습니다. 회계학과와 수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수학과 또 회계학과는 어떤 걸 배우고 취업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14년 한국에 와서 지금 1년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네, 지금 한 1년 정도 그럼 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적응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입시 준비하는데 어때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하기성 선생님과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래에 비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또 조용한 것 같은데 혹시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또 어떤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해주셨나요? 저는 지금 올해 대학의 원서를 써내야 되는데 네. 어떤 대학에 써내는 게 저한테 맞는지, 아니면 제 실력에 맞게끔 학교를 선정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희망하는 과는 수학과랑 회계학과랑 또 간호과를 많이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우리 친구가 또 공부하면서 영어도 좀 어려움이 많다고 질문도 사전에 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궁금한 부분들 저랑 우리 옆에 있는 윤상현 선생님께서 사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많이 연구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아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과 이제 회계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한국에 온 지가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지금은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기성 선생님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앞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본인이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과하고 회계학과 말고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간호학과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과연 이제 적성이 잘 맞는지 저희가 사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지를 보내드렸죠. 거기에 아마 성심성의껏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진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진단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2순위까지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가 이제 진로 검사를 했을 때 1순위로 나오는 게 수리 계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회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일단 수리 적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공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그냥 수학이나 통계학처럼 수리를 잘하는 그 적성 자체를 그대로 응용하는 학문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과학이나 기술처럼 수리 적성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과로 이제 지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화면상에 보시면 수리 계열의 연관성이 있는 연계성이 이제 높은 학과들이 수학과나 통계학과 또는 이과에서는 이제 전자전기,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의용공학 등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2순위로 나온 게 이제 탐구 계열이 나왔어요. 본인이 간호학과 또 뭐 그 이상의 원래 북한에서 이탈하시기 전에는 좀 더 온대한 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탐구 계열은 이제 이게 특징이 스스로 탐구해서 해답을 얻는 능력이 높게 형성될 때 탐구 계열이 좀 나오는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좀 다소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선대 뭐 의사나 뭐 이렇게 집안에 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특성이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탐구인데 이 탐구 계열 연계성 있는 학과들이 이제 의예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리나 화학과, 생물학과 또는 이제 생명공학, 생명과학 뭐 굳이 이제 따진다면 간호학과까지도 이 탐구 계열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진로 적합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면상에 이제 희망 진로가 수학 관련된 수학과나 회계학과에 있는데 역시 검사 결과도 수리 계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의 성향과 진로 희망과 적합도는 아주 높다. 그리고 수리 계열의 성향으로 희망하는 수학 관련 학과 및 진로와 일치한다라는 것이 우리 학생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도 직업을 삼을 때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 뭐 선호하는 쪽이 잘 맞는 분야였네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점이 이 수학과와 회계학과를 앞으로 어떤 걸 배우고 또 앞으로 취업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관심 있고 또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고 또 이제 앞서 하기성 선생님이 분석해 준 것대로 그 어떤 진로 적합도라든가 진로 검사의 그 방향 자체도 이제 수학으로 나와서 아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 방향으로 이제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과하고 회계학과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두 학과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약간은 지향점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진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학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이고요. 회계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수학의 한 분야죠. 한 분야이고 그래서 조금 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맞는 그런 어떤 학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기를 첫 번째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제 수학의 한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학 중에서도 계산 위주의 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가 연산 능력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숫자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로 회계학과에 지원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회계학이라는 부분은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과와의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다든가 관련 과목들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회계학과를 통해서 이제 졸업 이후에 진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어떤 분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회계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세무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기업체의 어떤 회계 재무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데 회계사와 재무사의 경우는 이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야만 이제 그 취업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 아마 기업체의 그
어떤 회계나 재무 파트에 이제 많이 좀 진학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과목 그 분야이면 분명하지만 일반 지금 이제 그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 학생들이 그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어떤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런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는 다른 어떤 넓은 상경계열 쪽에서도 많이 그 취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부분 조언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회계학에 혹시 뚜렷하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하나원에 있을 때 회계를 배웠어요. 조금 그냥 맛보기 식으로 배웠는데 그때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뭐 막연하게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이제 회계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계학과에 진학 전에 우리 학생이 좀 해야 될 공부를 하면 수학 공부를 물론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과 회계학이 조금 더 지향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계학이라든가 회계 업무의 특성상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엑셀이라든가 엑서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 능력을 길러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학과는 글자 그대로 수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뭐 기하학이라든가 대수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적분 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것이 이제 수학이 되겠고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수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수학과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은 글자 그대로 수학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고요. 이제 졸업 후에 진로는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학과 졸업 후 진로를 보시겠는데, 첫 번째는 대학원 진학을 들 수 있습니다. 수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응용수학을 바탕으로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등을 전공해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어떤 관련 기업에 진출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등 교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 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중등교육,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수학교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수학 본연의 어떤 본질을 추구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좀 응용 분야가 될 수 있겠는데요. 금융이라든가 보험, 은행, 증권 분야에서 어떤 보험 계리사라든가 파생 금융 상품 또는 위험 분석 이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수학과나 회계학과의 전망까지, 진로와 전망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학을 가서 이제 학업을 따라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그 2014년 1월에 입국해서 8월 달에 7개월 사이에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기본기는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인 것 같긴 한데, 학습법에 대한 조언은 그래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뭐 국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학습 능력의 장단점 분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기 분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도 사전에 학습 능력 검사 질문지를 드렸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6가지 학습 능력에 대한 분석이 됐는데,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6가지 학습 능력 그래프상으로 쭉 보시면 문제 해결력, 집중력, 정리력 이런 쪽에서는 지금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데,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요. 네. 기억력이라든지 독서력, 또 이제 사고력 부분이 평균보다는 조금 예, 좀 취약한 이렇게 상태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독서력이 부족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에 있을 때 쓰셨던 어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제 남한에 왔을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들 말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좀 분석하셔야 되는데, 네. 기억력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계속 낮게 나온다라면 이제 학습 과정에서 어떤 산만한 본인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셔서 반드시 기억할 일들은 좀 메모하시고요. 그 메모한 것들에 대한 습관도 중요하지만 의미 파악하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독서력이 이제 보통 수준인데 뭐 욕심내서 다독보다는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연습, 그리고 거기 안에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수반됐을 때 좀 향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고력이 좀 보통 수준인데 아무래도 이제 독소력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면화된 현상 뒤에 어떤 함축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조금 어떤 배경 지식들을 탐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다독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게 이제 국어 영역 또는 영어 영역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런 점 아시고 좀 단점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능력에 따른 보완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좀 꾸준함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에서 영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윤상영 선생님께서 좀 도움을 주실까요? 네. 자,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조언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그 북한에서 배운 영어와 우리 한국에서 접하게 된 영어가 조금 많이 차이가 있던가요? 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던가요? 발음이 조금씩 달랐어요. 예, 아마 이제 표준 발음을 그대로 따를 텐데, 이제 구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또 북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간단하게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조언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지금 북한에서도 영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적응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1단계인데요. 쉬운 수준의 영어 듣기부터 시작하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어 발음 또는 영어 교육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좀 쉬운 영어로 된 부분을 듣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해 주셔서 한국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영어 발음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아마 그것이 1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우리 학생의 수준에 맞는 역시 쉬운 단어로 된 듣기와 또는 단어 학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의 수준을 제가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중학교 수준이라면 중학교 수준에 알맞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듣기, 지문과 또는 단어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어휘 수준을 올려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듣기와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다음 구문학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듣기와 단어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단계는요. 영어 공부의 이제 수준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의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의 특징에 따른 그런 영어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풀이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조금 더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덧붙여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대학 입시에 필요한 영어만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대학 진학 이후에도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을 진학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 대학에서는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에 따라서 또 원서를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지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점도 추가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슬슬 이제 전형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간다면 어떤 전형을 좀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학생들과 경쟁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합격의 기회를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다양한 전형들을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진학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진학 이후에 학업 계획까지 좀 병행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는 어떤 진학 전략을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추천 대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국민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입니다. 2015학년도 기준인데요. 모집 단위는 이제 회계학을 희망했는데 경영학 전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영학 또는 이제 수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면접이 100%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 고등학교 생활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꾸미거나 시험을 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면접이 100% 들어가는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 우리 학생의 어떤 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고려해서 기준에
부합해야만 선발을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출 서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꼼꼼하게 지원 전에 확인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15 대입 지원, 올해 작년이죠. 작년 입시에서 경영학 전공에는 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에는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경영학 전공보다는 이제 수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명이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6대1이 되거나 뭐는 또 3대1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 두시고요. 새터민 별도의 모집을 합니다. 그런 새터민 전형이라고 하는데 북한 이탈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특례 학생이라든가 다른 기준의 학생들, 다른 자격의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 학생한테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서울여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인데요. 역시 새터민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 명칭이 대학마다 지금 통일이 되지 않아서 네. 어느 대학은 새터민 전형이라고 하고 어느 대학은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영학 전공 수학과인데 면접이 70%고 서류가 3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좀 꾸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서류가 30%,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 2015 대입에서는 경영학과와 수학과에 이 전형을 통해서 지원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염두에 둔다면 나중에 합격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는데 앞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서울여대 경우에 서류가 30%가 반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봤으면 조금 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소서를 받지 못했고요. 아마 우리 학생도 지금 아직 자소서를 써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온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대학마다 서류에 자소서가 포함이 되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마다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어떤 다른 기준의 자소서 문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수시 일반 전형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이 그 작성하게 되는 자소서, 대교협 공통양식과도 문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자소서 문항을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자소서 작성의 기준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소서 문항을 해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살아온 또 진학했던 그 과정 속에서 각 항목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철저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건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가 아니라 마인드맵 형식으로 뭐든지 어떤 활용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빠뜨리지 말고 써보신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자꾸 써봐야 됩니다. 한 번 써보고 또 수정하고 또 한 번 써보고 수정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어떤 작성을 통해서 내용을 보강하고 어떤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너무 좋았고 또 좀 어떤 게 저한테 맞는지 네. 한 단계 더 알아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앞에서 진학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봤으니까 앞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을 만나봤습니다.